안녕하십니까.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최근에 여권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 목적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.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그 격차를 많이 좁힌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한 정부가 됩니다. 이 지방 균형 발전을 저해한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격차가 얼마만큼 벌어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부동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래프는 지방 대비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입니다. 즉 지방하고 수도권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. 자,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방 대비해서 수도권이 이제 몇 배 더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높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프의 점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이 되겠습니다. 자, 좌측으로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고 오른쪽은 현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. 자, 박근혜 정부 초기에 2013년도 초기에는 지방 대비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.9배 더 높았습니다. 즉 수도권이 지방 대비해서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.9배 더 높았다는 거죠. 그리고 16년도에는 그러니까 높을 때가 2배 높았습니다. 근데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2018년도 초에는 이게 2.3배로 늘었고 또 2018년도 후반기에는 2.4배로 늘었고 2019년도 후반기에는 무려 2.6배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보셔도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방에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방 대비해서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얼마만큼 더 높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도에는 초에는 수도권이 지방에 대비해서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1.76배 더 높았습니다. 그리고 16년도에는 이제 1.84배 정도가 됐고,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 초에 보면은 그게 거의 2배, 즉 1.99배가 됐고, 2019년도 초에는 무려 2.03배까지 치솟았습니다. 즉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보시더라도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시절에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지방의 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그 아파트 전세 가격에 있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것이죠. 자, 이번에는 이제 고용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는 지방 대비해서 수도권 취업자 수를 비교해낸 것입니다. 즉, 수도권의 취업자 수가 지방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높는지를 연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근혜 정부의 초에는 2013년도에는 그 지방의 취업자 수가 더 높았습니다. 그래서 지방 대비 수도권 취업자 수는 0.994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수도권이 약간 높았죠. 그래서 1.001이 되고 다시 15년도, 16년도에는 지방의 취업자 수가 더 높았습니다. 즉 지방의 이제 고용이 여건이 더 좋았다는 얘기죠.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그 지방 대비 수도권 취업자 수가 1.016이 되고, 즉 수도권의 취업자가 더 증가하고 2019년도에는 그 증가폭이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1.01이 됩니다. 즉 수도권의 취업자 수가 지방 취업자 수보다 더 많게 된 것이죠.
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에는 지방의 취업자 수가 더 많을 경우가 꽤 있었고,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그 취업자 수가 지방보다 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지방 대비해서 수도권의 그 고용 측면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수도권 대비해서 지방의 1인 자영업자 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도에는 그 값이 1.52입니다. 즉 지방에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 수가 수도권에 대비해서 더 높다는 거죠. 더 많이 높았는데, 그게 2014년도에는 이제 뚝 떨어져서 1.47이 되고, 그 다음에 15년도에 1.49, 그 다음에 16년도에 1.5가 됩니다. 근데 현 정부 들어서 그게 2018년도에 크게 증가해서 1.53이 됩니다.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.52가 되는데,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도를 빼놓고는 다른 연도 대비해서 현 정부의 그 수도권 대비해서 지방의 1인 자영업자 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자영업자는 이제 종업원을 가진 자영업자가 있고 종업원이 없이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있는데, 지방에서 이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가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에 대비해서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더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죠. 옛날에 이제, 종업원을 데리고 있던 자영업자가, 현 정부 들어서 소득주 성장을 피니까 힘드니까, 이렇게 다 해고하고 혼자 하게 되는데, 그게 이제 그 혼자 하게 되는 경우가 지방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. 수도권보다.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이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지방 대비 수도권 가계의 순자산액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순자산액이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. 그래서 그 순수한 자산액, 가계의 자산액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어떻게 벌어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초에는 그 값이 1.47이죠. 그러니까 수도권의 가계의 순자산액이 더 지방보다 더 높았는데, 이제 그게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2014년도에는 1.42, 15년도에는 1.37, 16년도에는 1.33이 됩니다.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그 값이 커지면서 1.44가 되고 2019년도에는 무려 1.50으로서 박근혜 정부보다 가장 높게 되는 시점이 이제 2019년도에 달성이 됩니다. 즉 이 얘기는 수도권에 사는 그 가계의 순자산이 지방에 사는 그 가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그 가계의 순자산액 측면에서 격차가 더 현 정부 들어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지방 대비 수도권 1인당 총 생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 이제 그 지방에 총 생산이 있으면 그걸 지방의 인구수로 나눈 게 1인당 총 생산이 되겠죠. 자, 요게 지방하고 수도권의 격차가 얼마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그 값이 0.887입니다. 이 의미는 지방의 1인당 총생산이 수도권의 1인당 총생산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더 높다는 건데, 그게 14년도, 15년도, 16년도, 17년도까지 지방의 1인당 총생산이 더 높았습니다.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게 수도권의 1인당 총생산이 지방의 1인당 총생산을 딱 초과하게 되죠. 그래서 그 값이 1.01이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그 생산 측면에서 1인당 총 생산 측면에서 수도권의 1인당 총 생산이 지방을 초과해 버렸다. 자, 이렇게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현 정부여서 더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 확대됐다. 즉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고 또 전세 가격이 더 오르고 지방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. 다음에 고용 격차가 더 확대됐다. 즉 수도권의 고용이 더 좋아지고 지방의 고용이 더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. 자, 다음에 가계의 순자산은
수도권의 그 순자산이 더 높아지고 지방계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. 격차가 더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수도권의 1인당 총 생산이 2018년도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지방의 1인당 총 생산을 초과했다. 이 또한 이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. 또 수도권이 더 좋아지고 이제 지방이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아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도권과 지방의 그 격차가 현 정부 들어서 더 확대됐습니다. 수도권이 더 잘 살게 되고 지방이 더 못 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수치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방의 간의 불균형 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입니다. 이런 정부가 어떻게 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서 지방균형 발전을 추구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? 진짜 지방하고 수도권 간의 균형 발전을 데이터상으로 살펴보니까 추구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아니 지금까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반대로 해왔는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